장기 렌트는 돈 없는 사람이 타는 거라던데요? 사업자가 아니면 손해보는 거라던데요? 보험 경력도 인정이 안 된다던데?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좋은 조건을 놓치거나 결정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는 꼭 필요한데 내가 진짜 장기 렌트를 해도 괜찮은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오해들 진짜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장기 렌트만 10년 영업한 저 김 실장이 장기 렌트를 이용하려는 분들 혹은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쫙 골라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신용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사고 나도 걱정이 없는 게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 하나하나 팩트체크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장기 렌트랑 리스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두 상품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리스는 금융상품이라서 이용자 명의로 부채가 잡히고, 장기 렌트는 대여 상품이라서 부채가 잡히지 않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채가 생기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리스는 보험을 직접 가입해야 되고, 장기 렌트는 렌트사가 보험을 가입해서 이용자에게 그대로 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번호판을 일반 차량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리스, 번호판 상관없이 편하게 타고 싶다면 장기 렌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차는 리스가, 국산차는 장기 렌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장기 렌트카는 사업자만 이득인 거 아닌가요? 장기 렌트는 사업자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 건데요. 사업자에게는 장기 렌트가 세금 계산과 감가상각 처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할부보단 장기 렌트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비용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크고 회계 처리도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에게도 장기 렌트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신차를 장기 렌트로 하든 할부로 하든 연말정산과는 무관하지만요, 초기 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감가로 중고차값 떨어질 걱정 없이 반납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까 장기 렌트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초기 비용이나 차량의 필요 시기,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게 공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장기 렌트는 캐피탈사에서 계약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나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장기 렌트는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상으로 부채가 잡히지 않아요. 계약 진행 시에는 신용조회를 하긴 하지만 대출성 상품과 달리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회 기록만 남아요.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이제 캐피탈사나 카드사의 대출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만 전속으로 영업하는 영업사원이 캐피탈사 견적이 저렴해서 이거 고객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고객들한테 신용도 떨어진다, 거기서 진행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 봐서 철떡같이 믿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질문, 신용 점수가 낮으면 장기 렌트를 할 수 없나요?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텐데요.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에는 신용 점수 이외에도 연체 이력, 소득 증빙, 보증금 조정 가능 여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신용이 낮아도 보증금 비율을 좀 조정을 하거나 소득이 증빙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혹은 렌트료를 좀 조정을 해서 계약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기 렌트를 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무심사 장기 렌트 상품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올려드렸었던 무심사 장기 렌트 영상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장기 렌트는 차량 옵션을 선택할 수 없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제주도에서 단기 렌트를 빌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기 렌트는 기본적으로 신차를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트림과 옵션, 색상들을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출고 차량처럼 렌트사가 미리 발주해둔 재고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옵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할부로 진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생산을 기다려야 되지만, 즉시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순 없으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섯 번째 질문, 장기 렌트를 하면 보험 경력이 안 쌓이나요?
이거 장기 렌트의 단점이었습니다. 경력이 인정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작년 24년 4월부터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나는 기존의 보험료가 낮아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손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 장기 렌트는 사고가 많이 나면 강제 회수가 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렌트사 같은 경우에는 과실 사고가 1년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요, 강제 회수 조항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라는 상품이 일단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몇몇 렌트사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은요, 장기 렌트는 차량 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장기 렌트를 소개할 때 보험 걱정 없고 정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트 상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10년 동안 영업을 쭉 해오면서 정비를 포함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다 포함해서 합친 정도가 딱 될 것 같아요. 정비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 월 임대료가 최소 7만 원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1년에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굳이 정비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낮으시면요. 9번째 질문,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차량을 반납해야 하나요? 보통 렌트라고 하면요, 여행 가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여 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끝났을 때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반납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 끝난 차량을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하는 차량 인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약 연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인수가 가능합니다. 만기 시점에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보고 인수가보다 높다면 그냥 팔아도 이득이고 타다가 팔아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연장은요, 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차 등록 후에 최대 5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계약할 때 3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총 1년씩 연장을 해서 2번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4년을 계약하셨다면 딱 1년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조건이 변경 불가능한 건가요?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에는 조건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약 기간이나 주행거리, 잔존가치 같은 렌트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집어넣는 초기 비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인, 대물, 운전 가능 연령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보험 조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렌트 조건과 초기 비용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변경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보험 조건은 한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렌트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물 한도를 늘린다거나 운전 가능 연령을 변경하는 걸 계약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돈이 생겨서 선수금이나 보증금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그럼 계약 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건이니까 불가능한 거겠죠. 자, 지금까지 장기 렌트를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겁니다. 장기 렌트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신차를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데요.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인지 잘 상담받고 계약까지 가게 된다면 분명 이기는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 넣어둘 테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을 해보시면 장기 렌트를 아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알차고 좋은 장기 렌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